예,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일요일 아침에 5%입니다. 자, 다들 다 쉬고 계시죠? 자, 다음 주 준비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여전히 제가 가장 기준으로 보는 시장을, 사이클을 잘 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시장을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보시다 보면 이런 시황 뉘앙스를 보면서 또 특히나 우리 종목에 대한 그 실전적인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복이 지났어요. 이제 8월 달도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는데, 되게 살짝 꺾였나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작년 생각해보면 작년 10월 달까지 더웠던 거 기억나세요? 진짜 밤에 엄청 덥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8월 달부터 경계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책 변동성이나 미국의 어떤 정책과 경계에 대한 부분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여전히 현금 확보는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하고, 오늘 시장 사이클을 잘 타는 시황을 통해서 한번 느끼고 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간만에 저한테 주식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안 하세요. 주식 안 하시는데 뭐처럼 몇 번 실패 같이 하셨기 때문에 주위에 누가 야 수익 많이 벌었다더라, 뭐 공모주도 물어보고 그러시던데, 저한테는 사실 어머니가 살짝 휴먼 인덱스거든. 자, 그런 면에서 날씨든 주식도 항상 지금 주의 경계를 해야 되는 8월 달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게 좀 많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8월 달에 이렇게 1월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급락, 미국 급락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퐁당퐁당 꾸준히 올라오네? 금요일 날은 또 신고가도 찍네 막 그러고 있잖아. 근데 저는 올해 들어서 계속 미국도 그렇지만 예전에 박스라 말씀드립니다. 자, 다들 보시는 S&P 내에서, 나스닥 내에서 이 빅테크 AI 좋은 건 알아. 반도체 좋아. 근데 너무너무 쏠렸어요.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쏠려서, 물론 그게 AI 자체가 이 성장과 주식을 항상 이렇게 정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쏠린 거는 사실이니까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그런 흐름. 우리나라는 미국이 또 수급적으로 변동이 많고 있는 그런 특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자, 한 개 말씀드릴게. 시작 전에 워렌 버핏도 있고 캐시우도 돈 나무는 누님도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 환경 쪽 제 자료 가져와 볼게요. 자, 올해 들어서 지금 5월 달에 워렌 버핏이 물론 은퇴선을 하셨어요. 은퇴선을 하셨는데 상승장에서 소외된 버크셔, 사실 5월 달부터 계속 버크셔에서는 주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워렌 버핏이 좀 빨리 사요. 또 빨리 팔고. 근데 항상 지나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 현금을 한 3,500억 불이나 역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안 사고 있는 거지. 올해 4월달 그렇게 급락할 때도 안 사는 거지. 본인이 봤을 때는 이 버핏 지수가 사상 최고로 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또 성장주에 대해서 약간 조심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역대로 지나고 나면 워렌 버핏이나 버크셔스웨이 펀드가 막 비판하고 욕을 먹을 때 되면 장이 살짝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도 봐야 되죠. 저는 내년까지 안 사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프리미엄 사라졌다, 이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가운데서, 또 근데 이 돈 남은 눈이 캐시우드는 어떻죠? 저는 이분을 물론 계속 보고는 있지만 2020년에 막 몇 배씩 간다, 10배 간다, 계속 그렇게 개인들이 좋아하는 좀 꿈을 많이 키워주시는 분이에요. 좋게 말하면. 대신에 단타라든지 급등주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테마를 많이 양성하는 그런 대표적인 아크펀드 운용자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보시면 1년까지는 아닌데 이 그린색, 초록색이 아크펀드예요. 캐시우드. 올랐다 빠졌다. 이번 많이 올랐죠. 와, 수익 많이 났다. 이거 테마 저거 테마 막 개인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물론 수익이 낮고 오렌지 S&P보다 버크셔는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크펀드 캐시우드를 많이 보고 계시겠죠. 근데 이걸 좀 길게 보죠. 한 2년 3년. 여전히 버크셔스의 수익이 제일 나아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 S&P 오를 때도 이 버크셔스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요걸 좀 먹고 있는 거죠. 그럼 반면에 보시면 여전히 2년 3년 땡겨보면 캐시우드는 한 반의 반타작 났어요. 반의 반타작 나다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느 게 맞을까요? 어떤 스타일? 시장에는 성격처럼 백인백생처럼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는 전부 다 다릅니다. 제가 양쪽 갖고 와서 이렇게 길게 보고 짧게 봐드렸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건 뭐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사이클은 물론 잘 타는 거긴 하지만 이 변동성이 있죠. 변동성. 사람들은 변동성을 너무 좋아해요. 야, 누가 몇 배 났다더라, 이게 샀더니 몇십 프로 더블 났다더라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변동성은 항상 반대로 급락을 또 가져옵니다. 올랐다 빠졌다는 게 변동성이잖아요. 이 자체가 수급이라든지 포트라든지 시황에 불안감과 불안정성을 주고 있어요.
우리 포터는 사이클 잘 타는 것 플러스 큰 변동성을 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처럼 너무 재미없게 하지도 않고 캐시우더처럼 막 제가 말한 칠락팔락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 스타일 바벨 전략입니다. 1년 동안 몇 배 나는 주도주도 돌고 있지만 살짝 마케팅이에요. 요 근래 보시면 진짜 빅스급 따라가서 진짜 짧게도 이렇게 더블씩 수익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바벨 전략 투자를 지향을 합니다. 야, 금요일날 달바 글로벌 난리 났던데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글도 시장 매일 보시겠지만 게시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면 한 3개 정도 달바 관련 글을 좀 올려드렸어요. 꼭 좀 봐주시고.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5월 6월달 살 때 이미 달바는 더블 나 있어요. 더블 나 있고 또 살 때도 막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살살 낮은 단가로 만들었잖아. 그럼 사실 걱정하실 게 별로 없어. 이미 우리는 실적 발표 내신 나기 전에 금요일날 전에 100% 수익 보고 절반 팔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 남은 절반 변동성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봐요. 늦게 사신 분도 지금 손실이 없잖아요. 수익 났다 좀 까먹었지만 이미 100% 넘게 수익 나는 거니까 달바도 열심히 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그 APR과 CJ 올리브영 가서 그 달바 글로벌 좀 샀거든요. 아침에 발라봤는데 되게 좋아요. 어쨌든 이 주가 대응 잘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혹시 걱정하실까봐. 자,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한 사이클 잘 타는 과정에 한번 정리를 하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 브리핑, 그 다음에 다음 주 볼 때 다음 주가 중요하니까 이슈들이 많아요. 어디로 튈지. 자, 미장을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쏠려 있지만 좋은 거 나쁜 거가 혼조돼 있다 있잖아요. 뭐 퐁당퐁당할 수 있지만 어디로 튈지 실제로 우리 갖고 있는 불국장에서 다음 주 전망과 함께 또 중요하게 들고 있는 우리 섹터 포트 있습니다. 왜 들고 있는지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금은 30% 들고 있습니다. 자, 25년간 한 번도 투자를 떠난 적이 없어요. 4번의 큰 깡통을 저와 함께 부모님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망가지는지 알아서 잘 피해드리고요. 4년차 유튜버로서 저렇게 힘든 휴가철에도 같이 공부해 주시는 분들, 꾸준하게 우리는 10년 대계 사이클을 잘 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릴게요. 대신에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꾸준히 드렸던 건 최대한 브리핑을 간단하게 하고 새롭게 된 거를 좀 뽑아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8월 경기하는 이유가 파월 풋 금리에 대한 기대, AI 성장이 굳건하다 쏠려 있지만 하지만 관세 영향이 없을까? 관세, 경기, 고용도 뿌려졌잖아요. 막 이상하게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준이사도 고용의 수정이 제일 크게 되면 미국 경기의 큰 전환점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해서 경기와 경지를 너무 낙관하지 말고 영향을 파월과 함께 보시는 것도 필요하죠. 그다음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컸죠. 근데 이거는 베센트에 꾸준히 드리지만 이 꼼꼼하고 스마트한 베센트가 계속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뒤에 트럼프 뒤에 스포트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 지표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시소 2개 다 봐야 돼요. 자, 먼저 지난주 정리를 하면 이 사이클 타는 가운데서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 8월달 노란 딱지 때는 8월은 건전한 조정이다. 왜 그랬냐면 아까 보면 8월 1일날 금요일날 왁 떨어졌기 때문에 8월 첫날이 급락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현금 20%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더 안 팔았잖아요. 그때 정책이 갑자기 50억 대주주가 아니라 10억으로 한다 이러면서 막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특징이 수급 변동성이었는데 그날 제가 수급이 너무 과다한데 하면서 안 팔았어요. 근데 잘했죠. 예, 플러스 주고 있고 지수를 보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지수 급내실 때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 액션 플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다. 3유인 정치꾼보다 우리 투자자가 더 스마트한 인류 국민이다 말씀드렸지만 청약 되게 많이 청월 되게 많이 하셔서 어쨌든 50억으로 다시 회귀하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물론 결정된 건 아니야. 끝까지 화력을 집중해야 되고 이 동학개미의 액션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안심 말자 망책. 자, 그래도 우리는 잘했죠. 어쨌든 한류 섹터 실적 한류로 실적이 완전히 제대로 트렌드로 잡히면서 APR과 달바를 더블씩 진짜 수익 보고 현금 입지를 잘했습니다. 여전히 70% 남은 거하고 나머지는 전략을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달바, 그다음 화장품.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 있죠. 금요일 날은 삼전이 상방을 하고 방산에 안 좋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주도 섹터가 꺾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급과 투심을 많이 흔들 수 있지만
저는 방산 조정도 좀 더 염두에 둬야 된다 봐요. 시장의 변화와 수급을 보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우리 상대로 저는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요한 부분들. 자, 이렇게 지난주 정리를 좀 하시고 다음 주를 예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미국과 비미국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양속 취소를 타면서 가장 큰 흐름은, 밀어올린 가장 큰 흐름은 9월 17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을 90%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시장 보고 있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뭐 이랬던 간에 금리 인하하면 경기 부양을 우리도 시키잖아, 미국에서. 그런 흐름을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갑자기 사퇴했던 쿠글러 웰파인 그분을 대신해서 스티븐 미란이 새로 지명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이죠. 경제 책사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원래부터 금리 인하와 약달러를 계속 믿었던 분이고, 자, 9월 17일 FOMC에 투입이 된다 하면, 확정은 모르겠는데 된다 하면, 원래는 항상 FOMC는 만장일치였어요. 근데 이미 이번부터 만장일치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스티브 월러랑 그 보우만 연장 부의장인데 이분이 이미 금리 인하를 말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스티브 미란까지 포함되고 되게 매파했던 모리 보울던 카시카리도 약간 비둘기파로 분위기 바뀌었잖아요. 이런 분위기. 또 차기 연준 의장이 베센트 인선하고 있겠지만 크리스토퍼 월러로 흐름들이 많이 굳혀지고 있습니다. 다른 헤셋도 있는데 그분보다는 그래도 크리스토퍼 월러가 낫다는 평가가 되게 많아요. 그나마 낫다. 물론 비둘기 트럼프 측근이겠지만 뭐 투명성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의구심은 있겠지만 이 부분의 흐름들이 있죠. 자, 그럼 파월 푸시를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를 봐야 되죠. 물가를 봐야 되죠. 또 다음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 주 같이 경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쨌든 고용 쇼크 나온 이후에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어요. 월러라든지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연준 의사에 대한 멘트도 다 챙기면서 흐름을 봐야 됩니다. 21일 파월 등판하는 잭슨 홀 미팅까지 가장 중요한 FOMC 금리에 대한 흐름들을 보는 거죠. 저도 보면 전통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23년부터는 AI 성장세 때문에 미국에 계속 잘 가고 엔비디아 몇 배 올라가고 올해 우리 초에 팔았던 부분에 올 2월 달에는 중국의 가성비 AI가 나온다. 딥시크 무장창 그랬잖아. 엔비디아 $90까지 빠지고 그 4월 달에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이 4월부터 올라올 때는 엔비디아 반도체 빅테크가 여전히 중국보다 낫다 해서 계속 반등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올 오픈소스 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뭐가 팍 나와도 서로 기술을 다 공유하게 돼버렸잖아요. 그 깐깐했던 오픈 AI의 샘 얼트만도 오픈소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다 해도 금방 딴 데서 보고 뺏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AI 쪽은 더 속도가 더 빨라진다 보고, 어쨌든 미국 AI 굳건하다 보니까 나스닥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반기에 우리 애플들, 삼성 같은 바보였습니다. 애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보면 애플이잖아요. 차트적으로 보도 그림적으로 보도 정말 시총 1위였던 애들이 3위, 4위까지 밀리다가 이렇게 머리를 들면서 확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애플이 올라오니까 이제 미국 빅테크가 순환변되면서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같이 좀 봐야 되고, 근데 결국은 그게 관세에서 반도체 품목이다 뭐다 했는데 트럼프 얘기가 오히려 관세를 면제시켜줬던 반도체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야 돼요. 당장에 뭐 미국 공장하는 거는 물론 좋겠죠. 길게 봤을 때 물론 좋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고 비용도 올라가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반도체가 관세 면제에 대한 흐름 때문에 삼성전자, 애플이 가장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평판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 좀 안 좋아요. 뭐 저는 꾸준히 조금 뭐 개인들 팬덤 때 말씀 좀 그렇게 드렸지만 뭐 제일 정도 얘기 드렸고, 로봇을 키워야 돼 테슬라는. 어쨌든 이 로머스크가 도조라든지 파운드리를 3전에 밀어주면서 이번에 도조도 사실은 핵심이 브레인인데 엔비디아나 삼전이나 인텔에 영향을 줄 거다. 물론 인텔은 바보기 때문에 저는 안 보지만 삼전 이쪽은 또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우리나라한테 좋고 미국에서도 AI 가장 기본인 섹터로서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강한 섹터인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샘 얼트만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유 같은 분이지만 이번에 챗GPT5를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되게 논란들이 많습니다. 야, 정말 AGI에 근접을 했다. 공개했는데 보니까 별거 없는데 약간 평판이 갈렸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비상장에서 전 세계 가장 시총 큰 게 오픈 AI하고 스페이스 X 같은 거거든요. 이게 5천억 불이야. 밸류가 5천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입니다. 3전에 2배인 거죠, 거의.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내년이든 뭐든 AI의 피크를 단계로 칠 때는 이런 애들이 IPO나 공개 상장할 때 피크 흐름들을 시그널 보고 있는데 이미 비상장 노선 많이 하시잖아요. 비상장에서 계속 버블링을 만들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밸류가 커지는데 챗GPT를 막 내놔 보니까 오픈소스 몇 개 있지만 뭐 딴 거 버전에서 이 LMM 소프트 하는 것들이 막 경쟁도 많잖아요. 캐즘 아니냐? 보니까 지금 그때보다 막 업그레이드 23년에 이 챗GPT 나오면 주가를 2년 동안 이끌었거든. 그때만큼 반응이 없는데 하는 게 사실 조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AI 전체는 무조건 좋지만 이런 전체 흐름도 좀 챙기면서 흐름들을 챙기겠습니다. 자, 새롭게 나온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터진 줄 아세요? 2022년 2월입니다. 2022년 2월. 그때 우리는 LIG도 사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 나시겠지만 1년 내내 주가가 빠졌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 그때 안 좋게 악재를 작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3년 반이 지났어요. 3년 반. 트럼프가 자기 되면 바로 종전시킨 데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푸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8월 15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광복절 때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들도 모멘트 소실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실제로 저는 매일 옷에 들어 WTI로 좀 챙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나 물가를 신경 쓰는 중동이든 뭐든 트럼프의 노력인데 될까요? 종전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될까요?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토 분할에 대한 문제예요. 젤렌스키나 국민은 정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너무 낙관적으로 볼 건 없이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둘이 만나는 게 처음이잖아. 그죠? 직접 만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 주 8월 15일은 좀 기대하면서 볼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방산 세트가 수급이 좀 빠진다. 빠져서 삼전이나 다른 주로 갈 수 있는 수급 흐름을 좀 보겠다. 금요일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안 좋게 보는 거. 앞에 말씀드렸던 건 좋은 이슈였는데 정말 이 관세 이거 이렇게 10%가 아니 15% 때리고 인도로 50% 때리고 지금 타결 한다는 국가가 많은데 괜찮은 거야? 이런 경기 우려를 낙관적인 시장은 지금 패싱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때도 얘기 드렸던 이 관세를 잠깐 보여드리면 도트 프랭크 도트가 아니 뭐지? 기억이 자꾸 안 나는데 1930년대에 대공을 만들었던 게 관세였다 있잖아요. 그때 평균 관세율이 19%였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자유무역 시대 수십 년 되다가 이렇게 거의 관세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FTA 빵이었잖아요. 여기가 살짝 올라온 게 중국을 때렸던 2018년 트럼프 1기 때인데 그 중국 빼고는 안 때렸단 말이지.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우방국이든 중국이든 뭐든 다 때리고 있는 거지 막. 평균 관세율이 그때 15% 14% 하다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18% 20%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1930년만큼 더 올라버렸어요. 야, 근데도 경기나 이쪽에 물가에 영향이 없어?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양쪽 저는 다 보겠지만 낙관적인 시장 움직인다 하더라도 AI가 어떻다, 뭐 파월푸시 어떻다 하더라도 이 흐름들을 계속 꼭 보셔야 돼요. 금요일날 물론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이 탁구 트럼프가 혹시나 관세 문제 생겨 경기 문제 생기면 내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할게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 자기 돈으로 합니까? 돈으로 갖다 붙이는 재정정책이든 금리를 팍 내릴 수 있는 파월의 결정이 나오든 뭘로 할 건데 이거는 봐야 되는 거죠. 맨날 챙기는 부분. 근데 지금 법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자기 어떤 주지사가 수십 명이 관세 지구는 법적으로 문제 있어 했는데 졌죠. 항소를 다시 했습니다. 항소 결과 곧 나올 거예요. 그걸 염두에 좀 두고 있는 트럼프인데 야 너네 막 그렇게 법적으로 하면 오히려 경제 더 안 좋은 거야. 이번에 나오더라도 다음에 대법원 넘어갈 것 같은데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야 봐봐 관세가 지금 월로 295%에 들어오고 있어. 이걸로 재정도 우리는 확충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평균 관세율이 18% 20%까지 보기 때문에 경기 물가는 꼭 챙겨봐야 됩니다. 이번에 고용 쇼크 나온 거는 제가 AI 생산세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연준 이사들 말도 있다는 거죠. 또 정말 안 좋게 보고 보수적인 분들은 야 스태그플레이션 아직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금리 통해서 보면 2023년에 올랐던 거는 금리 때문에 증시가 빠졌던 그런 금리 발작 문제였고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금리 떨어져 있으니까. 작년 8월에는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작년 비교할 때는 야 고용이 꺾였어. 샵누리야.
근데 거기에다가 엔캐리까지 이제 금리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작년 8월 달에 9월 달에는 증시가 박살이 났거든요. 23년과 24년 흐름이 짬뽕이 돼서 금리는 눌려 있지만 둘 다 같이 흐름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주 극단적인 거지만 여전히 그런 흐름도 있다. 그 다음에 어제 관세 때문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람들 미리 샀다 있잖아요. 사재기.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았고 소비가 괜찮았고 실제로 관세를 보고 있던 기업들이 어떻죠? 서서히 물가에다가 증가를 시작합니다. 그 예전보다는 물론 트럼프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물가 증가를 바로 팍팍 안 시키겠지만 이제 소비들도 사재기했던 분이 덜 사고 기업 부담도 조금씩 물가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분이 파월이 뭐랬죠? 여름께부터 본다. 여름께부터. 지금 여름이잖아요. 다음 주에 나온 실적부터 계속 열심히 더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상에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죠? 어쨌든 미국은 AI와 반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땡겼지만 경기 방어는 헬스케어. 항상 미국은 헬스케어가 경기 방어 섹터거든요. 어쨌든 금리는 인한다 보면 이런 금리에 대한 큰 흐름 하반기, 그다음 개별주들로 이슈가 진짜 많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분기 실적 봤을 때 실적이 되게 좋았던 거는 헬스케어 바이오가 진짜 많았습니다.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가는 게 우리도 그렇지만 딱 찍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빅이슈 있는 빅바이오들은 여전히 저는 하반기 때 우리나라에서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헬스케어, 빅바이오. 대신에 아크펀드처럼 뭐 개인들이 파박 가고 테마 가고 온갖 테마들이 도는데 중소형주 테마는 제가 빅 변동성 때문에 계속 빼고 아예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쪽이 난이도 높기 때문에 잘못 따르면 큰일 나요. 자, 짧게 말씀드릴 부분은 그때 산수되게 드렸지만 TJ 잔고 이 꼼꼼한 베센터가 정말 트럼프 옆에 있는 거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에러건트한 부분을 이 스마트하고 꼼꼼한 베센터 많이 챙기고 있어요. 자, 이번에 다행히 연준 의장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연준 의장보다는 저는 재무장관이 저는 맞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미국이 바뀌었고 제가 달러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달러 잠깐 볼까요? 올해도 큰 판이 변했을 때 가장 큰 흐름이 뭐였죠? 달러 약세된다. 달러 약세되니까 비미국 좋다는 얘기를 큰 판이 바뀌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달러 약세는 항상 달러 약세될 때마다 증시가 다 좋았어요. 미국도 좋았고 특히나 비미국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 달러 약세 흐름을 이렇게 떨어질 때 2009년도 그랬고 2017년 트럼프 1기 때 첫 해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고 떨어질 때 항상 증시가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달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뭐 미란의 보고서든 뭐 패권 잃지 않고 어떤 조율을 하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비미국이 좋다. 우리나라 사자. 이런 흐름이었지만 근래 들어 살짝 올라갑니다. 97까지 빠졌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99점 몇까지 가다 떨어졌어요. 제가 큰 흐름 말씀드릴 때 암만 변동성 크고 난이도 있다지만 묵직한 큰 흐름은 추세가 되게 미묘하게 맞다는 얘기 드렸죠. 이 100이 돌파가 안 돼요. 딱 99.89인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 달러 자체가 미국과 트럼프를 대변하는 걸 보시면 돼요. 어떤 미국의 파워 같은 건데 떨어져서 돈이 빠져서 딴 나라 갔잖아요. 뭐 지금도 딴 나라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흐름들이 여전히 달러 약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래 되면 여전히 비미국은 좋게 봐야 되는데 이 안 좋게 되고 뭐 하는 흐름에서 이 베센터가 정말 열심히 하고 빅피처를 좀 그리고 있다 봅니다. 가장 큰 흐름은 이 부채 한도 조정 이후에 야 미국 빚이 너무 많아. 재정부채가 역대야 39조가 아니라 오빠빌 감세한 빌 하고 나니까 46조 달러가 미친 듯이란 빚이 커졌어. 1년에 내야 되는 연 이자 비용 원금은 건들지도 못하는데 이자만 1조 달러 내야 돼. 이게 사실 미국을 끌어내렸던 달러 약세였던 가장 큰 원인이었잖아요. 재정부채 이런 부담. 근데 7월달 8월달 보니까 재정부채가 감소됐다. 왜 그랬죠? 관세를 올려놔 보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미국이 좋은 단기 영향이었지만 월 295불의 관세 수입이 들어왔다. 스테이블 코인 진입 법안 이번에 401k 은퇴 자금도 은행의 SLR 규제 또 금에 대한 얘기 드렸어요. 어르신 많이 보시겠지만 금도 요번에 1kg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스위스 35% 그걸 관세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관세에 대해서 막 증시 괜찮게 자신감 떨치고 있는 거고. 자, 올해 2월달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옛날에 근본인제 때도 물론 가장 근본적인 국가였지만 미국의 근보유고가 제일 많아요. 8,100톤입니다. 8,100톤인데 중국이 다음이 막 이래 사고 중국이 많이 산다 하더라도 2,000톤 수준이에요.
그 미국은 그냥 역대급인데 얘가 지금 보면 그 재무장부에 적힌 게 1온수당 40 몇 불로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1온수당 3,500불, 3,400불입니다. 실제로 장부가보다 한 40배 이상, 80배를 띄어야 돼. 80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금을 확인한 이후에 재무부 재정에 새로 평가하자. 이런 얘기 다시 살고 있어요. 근래 들어서. 그렇게 되면 재무부의 재정이 거의 8천억 불이나 재충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죠. 전부채. 그 다음에 모기지, 페니맥, 프레디맥 이 얘기 계속 챙겨드렸던 부분인데 IP를 하게 되면 돈이 한 900불 들어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볼 때는 배센트의 지하에 계속 챙기고 있는 재정부채를 챙기는 뒤에 대비책들입니다. 자, 재정부채를 줄이려는 꼼꼼한 배센트의 노력, BP처럼 저는 보고 지지난주 얘기 드렸던 TJ 잔고 이 부분 올해 4천억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착착착착 조금씩 부담을 줄이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조정을 잠깐 받더라도 하반기 때 미국, 중국 흐름을 잘 좋게 넘어가면 미국장의 버블링, 성장을 통해서 정시를 통해서 부채 많은 것도 성장을 녹여야 되거든요. 특히 중요한 정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년 11월 선거까지는 계속 저는 큰 흐름상 내년에 우리 6월달까지 코스피 4,500 보는 것처럼 버블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렇게 하더라도 꼼꼼하게 챙기더라도 이 재정이자를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거는 연준의 금리납니다. 연준의 금리나. 그러다 보니까 파월의 스탠스가 중요하고 다음 주 지표와 함께 9월달 그 다음에 잭슨 홀 미팅 연내 2월 3회 금리를 할지를 계속 챙겨야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야 너네 그렇게 하고 관세 휘둘러서 미국이 어떻다는 거 알겠어. 근데 어떻죠? 아까 보였지만 수십 년간의 자유무역 시대가 종말이 왔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이고 어쨌든 동맹이다 챙긴다 하는 큰형님들 라이온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에러건트하고 오만한 트럼프가 맞습니다. 당장 미국에 공장 짓는 거는 걔들의 제조 확충 수십 년간 준비가 되겠지만 이 동맹국도 피해 얼떡할 거예요. 얼마나 피해가 심합니까? 그죠? 이 소프트웨어 미국 파워 상실은 어쨌든 문화든 경제든 정치든 사회든 글로벌 경기에 계속 큰 흐름상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죠.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낙관적 시장이 있지만 여전히 편향을 해야 되고 편향과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물가 경기 재정부채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은 낙관적이지만 금리 인하 기대 AI 성장세 확고 재정 확충을 보고 있지만 두 개를 보면서 시소타는 시장 흐름을 지킬 거예요. 거기서 전 이같이 보지만 묵직한 매크로 달러와 10년물 금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기본적으로 투자는 긍정적이에요.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미국과 트럼프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그 반면에 있는 뉘앙스를 꼭 같이 보셔야 되고요. 정시는 시소다. 그 다음 특징은 뭐죠? 뭐 아까 편도 말씀드렸지만 캐시우도 종목이 너무 극차별화돼 있어. 딴 거 사고 옷에 뭐 중소형주다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됩니까? 앞으로 계속 안 된다 봐요. 되는 거 큰 거 위주로 보셔야 되고 또 개인들은 거기서 막 급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속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비미호 간단하게 보고 재밌는 거 몇 개 보고 우리나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달러에서 보셨던 달러 약세될 때는 항상 미국이 비미국이 훨씬 좋았던 비미국 정시가 강세입니다. 자, 그다음 미국이 막 대항을 앞서 그러니까 막고 있는 동맹들이 어떡할 거예요. 정책이나 정치도 있지만 경제가 진짜 중요하잖아.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독일이든 뭐든 전부 다 만회 성장이에요. 정시 올라왔다고 경제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민생과 정시는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시키고 막 돈 내고 풀고 금리 내리고 있는 거죠. 비호 영향이나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대항해서 경제협력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런 부분 큰 흐르게 볼 거. 일본이 신고가 도전한다 했어요. 자, 일본은 관세 끝났고 아베 때부터 했던 10수년 걸렸던 이 밸류업 정책, 우리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정책을 하면 좋겠어. 이도저도 하지 말고 일본의 수십 년에 우리는 빠르기 때문에 빨리 될 거라 보는데 일본 니케이도 신고가 도전하고 있고요. 자, 8월달에 미중 관계 봐야 되겠지만 중국 본토도 신고가 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심천 A 정시, 상해 종합, 심천 종합 다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뭐 미국 때문에 출렁거리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았던 우리나라는 이미 올랐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미 신고가 제일 잘 내고 있지만 4월달 출렁거렸던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베트남
다 신고가입니다. 예, 다 신고가예요. 달러 약세 흐름 내에서 미국하고 밖에 흐름들을 계속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은 올해 들어 큰 판도 변했지만 23년, 24년에 미국이 너무 쏠렸다 했잖아요. 너무 쏠렸던 제가 10몇 년 쏠렸고 4년 쏠렸고 그런 얘기 꾸준히 드렸는데 이런 자금들이 전 세계 시총의 60%, 56% 갖고 있는 미국에서 찔끔만 나와라. 조금만 나와서 가더라도 엄청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비미국 쪽의 정신은 전 좋게 보고 있다. 그런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실제로 하반기에도 글로벌 자금들이 비미국과 우리나라 흐름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끝내고 이제 우리나라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파토2에 찍을게요.